집에 있는 게 부러워.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개념 우리 수업을 여러 번 몇 번 했는데 복습도 하고 도대체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냐 이제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합시다. 여러분들 아무리 읽고 해석하고 거기에 있는 개념들을 잘 떠올려도 문제랑 적용 안 되면은 그것도 이제 좀 아쉽죠. 여기 있는 내용은 아는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고, 근데 수업 이제 늦게 들어오셔서 여기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녹화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계속 보내드렸고, 저번에 한번 내가 다 보내드렸죠. 복습하라고. 복습이 잘 돼야 돼요, 일단.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용비어 첨가에 대한 내용. 자, 이 단은 한번 읽어봤네요. 교과서에 있는 그냥 지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러면서 이제 교과서의 이런 비문학들을 한번 접해보는 거예요. 다가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의 쓰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요 가가 뭔지는 알아야 되지 우린 정확하게. 요 가는 뭐라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념 다 꺼내요. 조사. 그래 조사네. 무슨 조사? 부사격. 오케이. 부사격 조사인데 비교해 주는 거니까 비교 부사격 조사. 우리 현대 국어에서는 뭐라고 해? 중국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현대 국어에서는 과라고 쓰지만 옛날 중세 국어에서는 에라고 썼대요. 이 느낌. 그럼 이 비교 부사격 조사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려 준 다음에 위에다 써주세요. 항상. 비교 부사격. 그러면 그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을 비교해주는 느낌으로 쓰인 답을 고르라는 얘기죠. 이건 이제 여기부터 독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푸는 게 아니라 독해지. 여러분들 읽어내는 능력. 자, 비교해주는 능력으로 쓰인 거는 몇 번이 답이 적절할까? 대나무와 같다. 대나무와 누구를 비교해주고 있어? 그의 성품을 서로 비교해주고 있죠. 그때의 와는 비교해주는 와가 되죠. 그럼 다른 와들은 다른 와와 과는 어떤 쓰임이니? 어떤 느낌이 들어?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 어떤 느낌이 들어? 보았대. 같이, 그치, 투게더의 느낌이지. 또 밑에는 결혼했대. 누구랑 결혼한 거지. 또 만났다. 혼자 만날 수 있니? 아니, 누구랑 같이 누구랑 만나는 거죠. 밑에 결합하면 혼자 결합할 수 있니? 아니지, 누구랑 결합한 거지. 자, 요런 쓰임을 우리는 공동부사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동부사격이 힘들면 그냥 함께라고 생각을 해. 함께하는 거. 누구랑 같이 할 때, 함께 할 때. 그때 우리가 공동부사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이제 조사에 대해서도 깊이가 달라졌죠. 그냥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는 조사가 있어라고 했다가 중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초기에는 격조사까지 나가야 되고 이제는 격조사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쓰임으로 나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차츰차츰 여러분들의 그 지식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우리가 안 하면 당연히 뒤에 쫓아가기가 힘들겠지. 그렇지? 이쪽에서 할게요. 들어가 주세요. 자, 두 번째 1번 문제는 여기서 비교부사냐 공동부사냐 찾아주는 거고요. 두 번째 가시기의 표기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는 가시기는 세종어조 훈민정음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제 시기별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세종어조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를 비교하면 이 나에 있는 용비어천가를 비교하면 누가 더 빠르다고? 누가 더 빨리 나왔다고? 세종어조 훈민정음 우리는 먼저 배웠죠. 근데 시기는 더 늦어요. 용비어천가라는 거 우리 기억나니? 뭐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였어? 자, 이거는 잠깐만 이제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논리적으로. 혹시 여러분들 이 세종이라는 칭호를 언제 붙여주는 줄 알아? 왕이 죽고 나서, 그치? 그럼 이미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쓰였을 당시에는 세종대왕이 돌아가신 후예요. 그쵸? 용비어천가는 우리가 뭐 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지?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함이었고 또 두 번째는 훈민정음 만든 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죠. 그럼 훈민정음의 테스트라는 거는 훈민정음 누가 만들었어? 세종대왕이. 그러면
관계가 나오네. 누가 더 먼저 만들어진 거니? 용배청가가 더 먼저 만들어진 거지. 그치?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 용배청가가 먼저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니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건 쓰인 거고 이 부분은 세종대왕이 있을 때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나서 테스트한 거니까 그럼 용배청가가 더 빠르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 어떤 요 의문상의 특징이라든가 개념상의 어떤 차이점들 하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용배청가에서는 뭐는 보이고 세종어종민정에서는 뭐는 보인다. 뭐는 안 보이고 보이는 건가? 혹시 팔종성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팔종성법은 어디서는 보이는데 어디서는 안 보여? 세종어종 훈민정음에서는 보이는데 여기서는 안 보여요. 팔종성법이라는 개념은 뭐죠? 종성 자리에 몇 개면 괜찮아? 8개면 충분해.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세종대왕이 그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죠. 훈민정음을 우리가 만들고 반포한 다음에 사람들이 한 10몇 년 정도 쓰다 보니까 이거 종성 자리에는 이거면 충분하네? 라고 얘기를 해서 팔종성법이 세종어종 훈민정음에서는 보여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사맞디 아니할세. 이거의 기본형은 치읓받침이. 치읓받침, 사무치다라는 그 단어. 그래서 이렇게 팔종성법이 쓰였구나. 그럼 팔종성법이 안 쓰인 용배청가의 특징은 곧 지읒받침이 쓰였다는 거죠. 팔종성법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음까지만. 그렇죠? 이 개념이 하나, 두 개 시기적으로 구분하면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문제만 푼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이런 개념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지금 시기에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은 내가 아직 정리가 덜 됐네. 혹은 저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준 거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알겠죠? 안 가르친 부분들도 있어요. 너무 이제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아끼지 마.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그냥 문장만 보면. 뭔가 아닌 느낌이 확 들지 않니? 근데 띄어쓰기가 있어, 없어? 그거부터 생각해봐. 없으면 전혀 하지 않은 거 맞지? 그런 말에 낚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거는 맞네요. 이상적인 한자음 무슨 개념이야? 이상적인 한자음 동국 정문식 한자음. 한자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하였다. 어느 부분 보면 알 수 있지? 생종, 옹쟁, 훈민정음 여기죠. 나름 말씀이 문장왕 달라서 이런 글자들이 동국정문식 한자음의 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도 기억나야 돼. 지금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면은 내가 아직 정리가 덜 됐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한자에는 이 어린 이웃을 덧붙여서 표기할 때 이거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어린 이웃은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만 붙였는데 관형사형 어미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붙였으니까 그 부분은 하나만 추가시켜 주세요. 받침이 리을 소리로 끝나는 한자음 뒤에 요 어린 이웃은 하나 가져가셔야 돼요. 된소리 표기의 부호로서 쓰였다라는 게 지금 내용이니까. 자, 그럼 5번의 개념은요. 두 자음이 연속적으로 발음됩니다. 어두자음군이지. 어두자음군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어느 글자? 뜻. 그렇죠. 제 뜻을 여기가 이제 어두자음군이라고 보면 되겠죠. 제 뜻을 이라고 하는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서 답은 4번입니다. 라는 거. 자, 4번인 이유는 물불 풀은 아직 우로 바뀌기 이전이다. 아직 이전이다라는 거. 자, 넘어갑시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주격주사의 형태 물어보는 부분이죠. 주격주사의 형태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나야 되는 거 먼저. 주격주사는 몇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주격주사. 3가지로 나뉘어야 되죠. 그럼 이 3가지 형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니? 3가지 형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온전히 이가 쓰이는 거, 그리고 모음 이만 쓰이는 거, 생략되는 거.
선생님 주격부사 가는요 아직 안 쓰였어요. 이때는 나오진 않았다는 거. 자, 그럼 이 세 가지 쓰임이 서로 다 다르죠? 이것까지 정리해 주신다고 한다면, 자, 3번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3번 문제는 몇 번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 몇 번으로 했니? 혹시 푸신 분들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가서 봐봐. 자, 봅시다. 기억, 나란 말싸, 니은, 백성이, 3번 콜 빼기셔도 4번은 놈이, 미음은 네. 답은 몇 번일까?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나란 말싸미는 뭐가 쓰였어요? 이건 이응이 이렇게 온전히 이가 쓰였다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럴까? 앞에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자, 두 번째 백성이는 온전히 이가 쓰였다라고 해야 돼요. 왜? 앞에 이응으로 끝났으니까. 단, 한자음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써주고 우리 고유어 같은 경우는 연음시켜서 그대로 이어적게 하고 있죠. 자, 비읍은요, 디귿은요. 어떻게 분석해야 되지? 할 바는 할, 바 플러스 이라고 분석을 해야 되죠. 주격조사는 이만 쓰였어요. 노미는 노, 이가 온전히 쓰인 거죠. 내는 선생님 내 일을 위하여 이상한 거 없는데요. 옛날에는 내라는 단어는 없었어. 나 플러스 이로 따로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같이 쓰다 보니까 내가 고착화돼서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내가라고 해서 주격조사 한 번 더 붙여주죠. 그게 이제 언어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답은 누가 누구랑 같으면 되니? 요 디귿과 미음이 같으면 되겠네. 디귿과 미음이 같은 거 3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자, 훈민정음의 창제정신은 우리 훈민정음에는 정신을 얘기할 때 네 가지 정신을 얘기하죠. 이거는 그냥 네 가지 정신으로 다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애민정신, 애민정신.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 애민정신은 좀 중간에 나올 거야. 처음에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라고 했을 때 그때는 무슨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 중국과 다르대. 우리는 좀 달라. 우리의 주체성을 밝히는 자주정신. 서로 삼할 때 아니할 때 그래서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많아서 내 일을 위하여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까 창조정신. 그 다음에 사용하게 해서 편안하게 만들고 싶어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실용정신이라고 하는 네 가지 정신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부분 찾으시면 되고요. 자, 밑에서 5번에 요 나에 대해서 변화 양상을 한번 봅시다. 나, 표디라고 하는 요 부분. 현대국어로 하면은 표지죠. 그래서 요 표지로 우리는 바꾸면 될 것 같고요. 문법적으로 설명하면은 뭐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국유음화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거와 비슷한 양상은 하나, 사마지, 통하지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유음화가 이러지 않았다. 꼭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느냐라는 기본적인 훈민정음 내용뿐만 아니라 1학기 때 했었던 문법 요소 파트가 좀 들어갈 거예요. 자, 문법 요소 파트에서 다와 라의 문법적 요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다 같은 경우는
샵. 나 같은 경우는 이 요 두 개의 쓰임에 대해서는 이제 문법 요소 파트랑 결합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요 샤 같은 경우는 주체 높임법이고요. 이라고 쓸 때는 이인칭 상대를 높여주는 상대 높임법이에요. 앞에 가서 볼까? 용용이 나를 쉬어, 나를 쉬었다, 우리가 나타나 쉬었다라고 해서 누구를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용용을 높여주고 있죠. 6마리 용은 우리가 그 세종 이전의 선조들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밑에 구두실이다. 구두실이이다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성신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니? 성신. 몰라? 기억 안 나? 성신이 이으셔도 경천금민하셔야 더 굳으실 겁니다. 왜 아무것도 답이 안 나와? 후대 왕들. 후대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청자는 후대 왕이에요. 그래서 청자에 대한 높임법. 굳으실이다. 그래서 요 이는요 상대 높임법으로 보면 돼요. 하나 안 나온 게 있네. 1학기 때 우리 문법 요소 파트에서 무슨 높임법이 또 있었니? 객체 높임법이죠. 자, 요 객체 높임법도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는데 객체 높임법에 지금 현대국어랑은 없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이렇게 써요. 잡, 삽 이런 표현들. 이게 학교에서 삽잡삽에 삽잡잡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각각 소리, 음운 환경에 따라서 앞에 무슨 소리가 오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선어말 어미가 이게 쓰였구나. 그럼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건 뭘까? 그 대상을 높여주는 거죠. 대상을 높여주는 걸 객체 높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혹은 이거 어떻게 쓰이냐면은 보다라는 단어로 내가 봤어요. 내가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봤는데 그 본 대상이 나보다 높은 대상. 그럼 이때 무섭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는 되니? 이거 어떻게 쓰는지 활용 방안? 잡았는데 내가 잡았는데 나보다 높은 대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잡섰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어말 어미를 우리가 선어말 어미 시 쓰는 것처럼 똑같이 써주면 돼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우리가 두 개 있거든요. 시, 샤. 이거는 이제 음운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지금은 우리 현대 국어에서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언제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했는데 그 대상이 나보다 높으면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높임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문법 총정리할 때는 그때 다시 한번 할 거고요. 또 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근데 지금 우리 현대 국어에서도 흔적은 남아있어. 뭐뭐에 씁니다. 요 씀이 요 삽에서의 흔적이라고 봐요. 뭐뭐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현재 국어에서 쓰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선생님 이거는 선어말 어미 상대 높임법 아닌가요? 그냥 그렇게 흔적만 남아있다. 그러면 자 6번 문제는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건 한번 높임법부터 다 찾아보세요. 높임법부터. A, B, C, D, E, F를 높임법부터 먼저 다 찾아보세요. 지금 현대국어 기준으로. 답만 찾고 끝 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들 이제 문법 요소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실력 파트거든. 실력 부분이거든. 이거 그냥 답만 알면은 절대 실력이 아니잖아. 문법적 요소부터
분석을 하셔야 돼요. 1학기 때 했던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응? 응? 기? D? D. 오늘 비가 온다는 생각. 이거는? 틀린 거겠지 말이 안 되니까. 응? 아니. 오늘 여기 하나가, 문장이 끝났구나. 오늘 비가 온다는데, 오늘 비가 온다는데 오타가 있나? 야, 이게 오타면 오타지 그냥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뭐니? 말이 안 돼. 문제를 안 읽어서 그래요. 문제.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내가 높이법 찾으라고 했지. 네. 높이법은 찾아질 것 같은데? 아, 무슨 높이? 주택. 주체? 아버지. 상대 높이. 상대 높임일 수도 있겠지. 또 객체 높임일 수도 있을 거야. 대상이니까. 근데 여기서 아니 객체 높임은 근데 안 쓰인 것 같지? 그래, 그쵸. 다음을 아래부에다가 멍청아. 아유 진짜. 야 여기 출근하세요. 하십시오. 상대 높임법이잖아. 이거는 상대 높임법이고요. 자 다시 1번 A부터. 어머니께서 이 부분은 무슨 높임? 주체 높임. 어렵다. 고민이 있으시다. 주체 보여? 있으시다. 있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라고 해서 시를 지금 붙여줬잖아. 자, 알았어요. 여기가 헷갈리지? 있으시는 우리 기본형 뭐지? 있다. 있다가 있으신까지 갔네. 그럼 있으시는 분석을 하면 이 다는 어미잖아요. 이 어미는 뭘로 활용됐어? 니은. 어말 어미는 요 어말 어미는 니은으로 활용됐죠. 그래서 이 니은이 갖고 있는 힘은 무슨 힘이 생겨? 것을 꾸며주니까. 그럼 무슨 어미라고 했니? 관형사형 전성어미. 어미가 되겠죠. 그러면 요때 이 시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어말 어미 앞에 쓰였네. 무슨 어미?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중에서도 어떤 기능? 높임의 기능. 그래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근데 선생님 왜 시가 안 쓰이고 의시가 쓰였을까요? 똑같아요. 의시는 매개 모음이라고 해서 앞에 자음으로 끝났죠. it이라고 하는. 자음으로 끝났는데 시라는 자음이 오면 충돌이 일어나잖아. 그걸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가 쓰이는 거예요. 종종. 그래서 의는 따로 분석 안 해줘도 괜찮아. 요 정도까지 혹시 이거 다 이해하신 분? 지금 요 A 부분에 있으시다라고 하는 요 어미 활용 양상 다 이해하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보자. 이해됐어? 이해 안 되신 분들이 더 많네. 이거는 그러면은 어디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되냐면은 어간과 어미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어간 어미에서 선어말 어미 나뉘고 어말 어미 나뉘고 선어말 어미에서는 높임의 기능, 시제의 기능, 어말 어미는 종결 어미가 있고 연결 어미가 있고 전성 어미가 있다. 전성 어미에는 명사형 전성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부사형 전성 어미가 있다. 연결 어미에는 대등 어미가 있고 종속적 연결 어미가 있고 종결 어미에는 5가지 종결 어미가 있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지. 중세국어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고 오셔야 된다고. 알겠죠? 이거 안 하면은 못 따라오니까 그래요. 설명이 그냥 머릿속에 맴돌다가 그냥 날아가서. 알겠죠? 그래서 저번에 보내드렸던 그 강의의 제일 처음에 중세국어 우리 기본 강의라고 해서 중세국어부터 시작 안 했던 강의 있죠? 그거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구조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풀려요. 자, B는요.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여행지가 많습니다. 상대 높임이 있었네. 상대 높임은 내가 상대 높임은 이 색깔로 할게요. 상대 높임은 노란색으로 칠게요. 주체 높임은 빨간색으로 칠게요. 자, 한 달에 한 번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한다. 할머니는 나보다 높은 대상을 데리고 가는 거지? 아니, 모시고 갔네요. 그러면 무슨 높임? 객체 높임. 모시다 라고 하는 객체 높임법. 이렇게 쓰였네요. 자, 아버지 오늘 비가 온다는데 우산 가지고 출근하세요. 상대 높임이고요. 자, 나는 선생님 깨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선생님한테 여쭌 거죠? 물어본 거죠? 대상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높임법이에요. 여쭈다도 물어본 거를 높여준 거니까 객체 높임법이 되겠네요. F는요, 선생님께서는 깨서 주체 높임법. 되라고 말씀하시다. 말씀하시었다니까. 그래서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을 여러분들이 현대국어에서도 분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중세국어를 연결할 거야? 1학년 때 과정, 이거 1학기 때 과정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모르면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7번.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용비어첨가예요. 용비어첨가라고 위에 꼭 써주세요. 헷갈릴 수도 있어. 여러분 정신없이 문제 풀다 보면은 얘네들 다 거기처럼 보이거든요. 용비어첨가는 쓰면서 기억해야지. 꾸민 다음에 테스트 버전이구나. 세종대왕 있을 때 지어진 거구나. 그리고 뭐 정치적 목적성이 갖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쭉 기억나는 거예요. 1번에 모음조화가 대체로 잘 지켜졌다. 이거는 중세국어의 큰 특징이죠. 현대국어와도 대비되는 특징이에요. 모음조화가 다 지켜졌고 그 흔적들 찾으면 좋은데 우리 대표적인 흔적 몇 개만 찾아볼까? 모음조화가 지켜진 흔적들. 어떤 흔적들이 보일까? 응? 나르샤? 나르샤 할 때 이게 양성 모음일 땐 샤가 써요. 맞아요. 잘했어요. 이거는 조금 그 차이가 있긴 해. 시랑 샤가 그 상황마다 조금씩 그 차이점은 있어갖고 여기 바람에 요 부분 에라고 이렇게 부사격 조사가 쓰였거든요. 근데 부사격 조사가 우리 아까 중국 에라고 하는 요 애도 있고 요 애도 있죠. 서로 차이가 있네요. 이거는 양성 모음, 얘는 음성 모음일 때 서로 같은 애인데 서로 달리 썼다라는 부분. 여기까지. 이 부분을 하나 흔적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현재는 쓰이지 않는 자음자와 모음자가 쓰였다. 현재는 쓰이지 않는 자음자, 모음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라진 글자 얘기하면 되겠지. 사라진 글자 몇 개? 네 개 다 얘기할 수 있니? 진호? 얘기해볼까? 해요? 시오. 시온? 자, 이거 삼각형 뭐야? 뭔 삼각형이 뭔 시옷이야? 난 수학 선생님 아닌데. 그래, 반치음이라고 얘기해야지. 예디음. 예디음 잠깐만. 미리 써버렸네. 예디음이랑 여린이을 구분 못하는 사람. 여린이을이랑 예디음이야. 아래야. 그리고 모음에서는 아래 하자. 아래요. 이 소리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쓰이지 않는 자음자, 모음자 이런 거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저번에 문제 풀 때 많은 학생들이 요 순경음 비읍에 대해서 사라진 글자다라고 답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요 순경음 비읍은 만든 글자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하죠.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 안 들어가고요. 이 비읍 같은 경우는요. 비읍 플러스 이응이 같이 쓰인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이어쓰기 혹은 연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와 대비되는 개념은 나란히 쓰기, 병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어쓰기는 세로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까? 왜 나란히 쓰는 거는 병서법은 우리 합용병서 있지? 이렇게 쓰는 거. 글자를 옛날에는 세로 방향으로 썼지. 세로 방향으로 이어서 쓸 때는 요렇게 이어주는 거겠죠. 글자를 우리가 옛날에 세로 쓰기를 했으니까 나란히 가는 거는 요렇게 써줘야 나란히 가는 거겠지. 그래서 병서, 연서, 이어쓰기, 나란히 쓰기가 무슨 개념인지 일단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는 만든 글자 한 글자짜리가 아니라 얘는 이어쓰기 된 글자예요. 비읍과 이음이. 알겠죠? 자,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서 이 점은 무슨 점? 방점. 방점에 대한 개념도 설명 다시 한번 해볼까? 방점에 우리 하위 개념 몇 개 나와야 돼? 4개. 4개? 오케이. 이름이 뭐뭐뭐? 형성, 거성, 상성. 하나는 입성이라고 하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과정에서. 높낮이를 따지면은 높낮이가 낮았다가 높아졌다 뚝 떨어지는 느낌. 형성은 어디? 그치. 낮은 소리. 거성은? 거성은 높은 소리 아니야. 올라가는 소리 아니야. 올라가는 소리는 상승하는 소리. 알겠지? 평성, 거성, 상성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꼭 잡아줘야 돼요. 여기가 상성. 그래서 나랑 싸움이 해보라고 했잖아. 안 해본 사람은 이거 모르지. 자, 7번 같은 경우는 여기 시샤 같은 어미를 통해서 주체 높임 선언한 의미죠. 주체 높임 선언한 의미의 높임법이다 하는 거. 자, 요 5번이 얘기하는 건 뭘까? 단어의 첫머리에 니은이 탈락하였다. 5번이 얘기하려는 건 뭘까? 5번의 개념. 니은 계열의 모음 앞에 니은이 탈락하였다. 이 모음 계열 앞에. 뭘까? 오케이, 두음 법칙이지. 두음 법칙이 중세국어에 있었다 없었다? 두음 법칙이 없었어요. 그렇죠? 탈락하였다. 이건 두음 법칙이 있었다라는 얘기야. 두음 법칙도 지금 1학기 때 과정이죠. 두음 법칙이 있었다라는 얘기야. 탈락했다라는 얘기는요. 근데 두음 법칙이 없었다라는 건 탈락하지 않았다라는 걸 봐야지. 어디에서? 수비 니겨. 이런 또 뭐 어디 있더라? 하나 더 있을 텐데. 어여삐 녀겨. 이런 글자들을 보면 우리 두음 법칙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문제를 푸시진 않았겠지. 근데 이렇게 한번 푸셔야 된다는 거. 지금 현재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알겠죠? 알아? 잠시만요.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 따져가면서 좀 해봅시다. 창작 동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비어천가의 창작 동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으로 볼 수 있을까? 답은 몇 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1번? 1번이 그러면은 1번이 왜 적절하지 않을까? 나의 창작 동기. 외세의 간섭을 배제했대. 그러면 다른 나라 이야기 나오면 안 되지. 다른 나라 이야기 나오면 안 되겠지. 근데 우리 용비어천가 대부분의 얘기는 어느 나라 얘기 같냐? 중국 얘기가 반이죠. 고성과 동고하시니라는 그 단어 기억나요? 고성이 동고하니. 요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니? 고성이 동고하시니라는 요 개념은 고성이 동고하시니 요 부분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중국의 옛 성현들과 꼭 들어맞다라고 개념을 우리가 해석을 했죠. 중국의 옛날 유명한 왕들과 요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요 왕이 서로 꼭 들어맞는데, 그러면 외세의 간섭 배제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중국 이야기 끌고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1번이 틀렸는데,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이제 용비어천가의 하나의 개념으로서 특징 정리하시는 거죠. 조선 왕실의 자신감과 앞으로의 원대한 포부를 표출하고자 했다. 정당성 부여한 거예요. 훈민정음을 시험하였습니다. 나라의 글자, 국자. 이 국자는 나라의 글자. 4번에 조선건국의 명분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세력에게 정당성을 천명하고자 했다. 천명이라고 하는 건 널리 알리다, 크게 공포하다라는 의미. 왕위를 이룬 왕손들에게 나라에 있어서 필요한 태도를 조언했습니다. 이게 125장에서 나왔었죠. 임금아 아소서, 임금아 아르소서, 성신이 이으셔도 나라를 더 굳게 만드셔야 됩니다. 많은 내용들입니다. 자, 9번에서는 단어 찾을 수 있을까? 답은 현대국어에서 아예 흔적이 없어진 거 밀세죠. 미다라는 단어 지금 아예 없어졌죠. 우리는 지금 뿌리로 남아있을 거고, 여름은 열매로, 여름 썸머 열매로 남을 거고, 하라빌은 할아버지, 바라레는 바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서 오늘 다 문제풀이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이나 뭐 목요일에 이어서 할 건데, 그때는 우리 징검다리 수능국어 학교에서 수업 나가고 있어요, 혹시? 아니요. 아니에요? 그 고2 6월 지문이 수업 시험에 들어간대, 아니면 고1 6월 지문이 시험에 들어간대? 나왔는데. 저번에 그 시험 범위가 그러면은 3월 지문 뒤에 있는 6월 지문이야, 아니면 고2 6월 지문이야? 고1이요. 6월. 6월, 그러니까 6월이 내가 언제 그 지문을 저랑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은 이렇게 또 비문학 정리하고, 거기 문학 한 대니? 거기에서 징검다리 수능국어에 있는 부분에 문학 한 대 아는데? 아는데? 비문학하고 문법만 한다는 것 같기도 했는데 아직 얘기는 없어? 일단 그럼 비문학은 해놔야 돼. 자, 10번 갑시다. 이 10번 문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저희 속보성절 안 배웠잖아요, 선생님. 안 배웠지. 근데 중세국어에서 진짜 제일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배웠던 거 하나, 안 배웠던 거 중세국어 하나. 그래서 둘의 공통점, 차이점 찾아보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안 배운 거는 밑에 이렇게 해석을 주겠죠. 이게 제일 어려운 패턴이에요. 중세국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패턴은 우리가 배웠던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랑 전혀 배우지 않았던 어떤 한도 중세국어 지문을 가져와서 서로의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라고 할 때, 그럼 그때도 똑같아요. 이 단어를 본 다음에 여러분들 처음 보는 지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나눠줘야지. 서로 맞춰줘야지. 그치? 이렇게. 이렇게 맞춰갖고 서로의 차이점들을 먼저 찾아보세요. 현대국어를 해석했을 때 이게 좀 다르네, 이게 좀 다르네. 이 비 같은 경우도 아비인데 여기서 아비가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가 없는 거니 지금? 주격조사 가가 안 보이네. 그런데 주격조사 가는 왜 안 쓰였을까? 응? 응? 영영태. 그쵸. 영형태. 기억하나 보다. 생략된 거죠. 왜 생략이 됐을까? 앞에 B라고 해서 2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 2로 끝났을 때는 뒤에 생략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눈에 보여야지 여러분들 이제 실력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학교에서의 패턴. 이것만 극복하면은 중세국어 뭐가 문제야? 처음 보는 글도 이렇게 읽는 거. 처음 보는 글을 이렇게 읽는 수준은 여러분들 진짜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패턴이에요. 대학생들도 이거 읽으라고 하면 잘 못 읽어. 근데 학교에서 어렵게, 저번에 학교에서 문제를 그렇게 내놓고서는
쉽게 냈다고 했다면 선생님들이. 맞아요. 그치, 선생님들 말로는 문제 쉽게 냈어. 기말고사 어렵게 낼 거야 이랬다며. 그렇게 어렵게 내놓고서 기말고사 더 어렵게 내면서 이 정도 수준은 각오는 해야지. 그치? 아 그냥 이거 하나 틀리고 말래? 안 돼. 남들 틀릴 때 내가 안 틀려야 등급이 올라가. 알겠지? 자, 그럼 가에 드러난 중세국어의 특징, 세종어종 훈민정음의 특징이니까 이건 이제 그냥 볼 수도 있겠다. 그냥 풀 수도 있겠다. 몇 번으로 갈 수 있어요? 한번 풀어볼래요? 근데 좀 문제는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 볼까? 자, 1번. 새로운 문자의 제자 원리와 운용 원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어디 부분이 틀렸어? 요거 안 나왔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이 내용이 맞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 새로운 문자의 만든 이유. 만든 이유 왜 만들었대?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기 뜻을 표현 못해. 내가 이거 불쌍하니까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만든 이유라고 해야 이게 맞는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틀렸고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자, 소리나는 대로 표기했으며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거 맞니? 맞아? 중세국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적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앞에서 우리 이어쓰기랑 이어적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어쓰기는요, 한 글자를 나란히 쓴 거예요. 아까 한 글자에서. 이어적기는요, 문장에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나란 말씀이 이렇게. 문장을 길게 늘어뜨렸을 때 그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라는 게 이어적기고요. 이어쓰기는 글자만 이렇게 이어 써준 거예요. 그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거 맞아요. 근데 현대에서는요,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니? 맞춤법 우리 기본 원리. 소리 나는 대로 적되 두 번째 어법에 맞게 적는다. 동일하지 않죠. 우리는 어법에 맞게 적고 있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네요. 3번은요. 현대국어 주격조사 가가 쓰일 자리에 중세국어에는 이가 쓰였다. 라는 건 한번 생각해 봐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주격조사가 이가 쓰이고 안 쓰이는 자리가 있는데 도대체 얘네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었어? 얘는 자음. 다시 쓸게요. 자음이 오면 자음 뒤에 이가 쓰이고요. 모음이 오면 모음 뒤에 이가 쓰였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가가 쓰인대. 해봐.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 이를 한번 해볼까? 자음으로 끝나는 뒤에 뭐가 있을까? 자음으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니? 승환이. 맞네. 승환이. 자음 뒤에 이가 쓰이네. 모음 뒤에 가를 한번 해볼까? 모음으로 끝내는 자. 이든이도 자음이구나. 진호가. 가가 쓰이지. 오. 그래, 모음 뒤에 그러면 요 글자는 현대국어에서 지금 가를 의미할 거예요. 그럴 거야.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니? 안 쓰이는 글자는 이것도 가가 붙죠. 지금 현재 국어에서. 아까 아비, 가 이런 식으로. 가로 쓰일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자음 뒤에 또 자음이 오면 상당히 소리가 불편하거든. 자음 뒤에 소리 가가 와서 자음이 또 오면은 이건 글자가 너무 불편한 글자예요. 앞에서 우리 자음 더하기 우리 1학기 때 자음과 자음이 결합하는 순간 뭐가 생긴다고 해서 음운에 변동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 이유 때문에 이가 쓰이는 자리, 가가 쓰이는 자리가 달라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답은 3번이네요. 자, 4번은 어디가 틀렸지? 실제 발음에 가까운 현실음 아니에요. 동국정음식 한자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상적인 한자음이에요.
중국 소리에 최대한 가깝게 내려고 하는. 5번은요. 하나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자음군이죠. 어두자음군, 군이라는 거는 무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틀렸네요. 답을 이렇게 3번으로 골라주셔야 돼요. 이 정도 선택지 판별하는 것도 이제 능력을 갖춰야 돼. 바로바로 안 판별이 안 되고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11번 같은 경우는 말씀이는 나의 아비와 동일하게 주어로 해석됩니다. 해석되네요. 말씀이 주격조사 이가 쓰는 거고, 아비 주격조사 생략된 거고, 맞습니다. 가는 이어적기 방식으로 표기하였으면 이어적기죠. 소리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이 말씀이가 이어적기의 대표적인 사례죠. 띄어쓰기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읽는 거 어려움이 있죠. 맞네요.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이어쓰기 각자 병서, 합용명수를 모두 사용했음을 표기로 확인할 수 있다. 찾아내셔야 돼요. 가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항상 찾는다 생각해야 돼요. 몇 가지 개념? 자, 이어쓰기 방법. 이거는 순경은 비읍 찾으라는 얘기예요. 각자 병서는 그러면은 무슨 글자일까? 무슨 개념일까? 합용병서는 알겠는데. 각자 병서는 똑같은 글자 이렇게 써주는 거. 합용병서는 다른 자음으로 써주는 거. 자, 각자 한번 가서 찾아볼까? 이거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시력 테스트잖아. 소문 그림 찾기처럼. 찾아보자. 자, 가짜 병서, 이어쓰기, 합용병서 다 찾아볼게요. 지금 가서 찾자, 우리가. 이렇게 찾는 거 시킨다니까, 처음 보는 글 안에서. 자, 이어쓰기부터 찾아볼까? 이어쓰기는 순경은 비읍 찾으라는 얘기죠. 자, 순경은 비읍 있어요? 순경은 비읍. 응? 비여겨. 요거 순경은 비읍. 요거는 이어쓰기. 자, 밑에는 여기 있네. 이어쓰기. 그쵸? 이어쓰기 있고요. 자, 각자 병서 찾아봅시다. 여기서 각자 병서 요렇게 글자 똑같이 우리가 지금 된소리 표기 쓰는 요 글자 찾아보자. 문장과 할세와 나란 말씀이 많이 쓰였네. 여기는 뼈남게 각자 병서. 밑에는 없네. 자, 합용병서. 합용병서는 지금 이렇게 비읍, 시읒 혹은 이렇게 같이 섞어 쓰는 거예요. 기억에서는 합용병서 뜻을 또 따름인이랑 이런 부분들 다 합용병서고 뭐 받침소리 이런 것들도 다 합용병서죠. 그렇죠? 여기서의 합용병서 요것도 합용병서예요. 여기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합용병서에 쓰이면 보이네. 그러면은 얘가 틀렸네. 얘는 없으니까. 각자 병서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개념을 알고 모르고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찾아봐야 된다는 거. 이런 문제를 주면 여러분들 좀 귀찮지. 네. 그러면 틀릴 거야? 아니요. 이거 틀리면 등급이 안 올라가. 하나 더 맞춰야 된다니까. 이런 문제에서. 알겠지?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여기서 사라진 글자 찾을 수 있겠니? 사라진 글자? 연서법은 사라진 글자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하지. 이어쓰기는 사라진 글자 아니야. 알았지? 아니 왜 그 얘기를 했는지는 알겠지만 자, 사라진 글자가 아니라고. 알겠죠? 한 번만 더 순경은 비읍이 사라졌다고 하면 내가 진짜 주둥아리 꼬매버리던가 해야지. 아니면은 순경은 비읍은 사라진 글자 아니야. 한 100번 쓰게 배우라고 할 거야. 사라진 글자 찾아봅시다. 얼른. 사라진 글자.
아래야. 그래, 아래야 얘기해줘야죠. 또, 여린이은, 예디응, 듀, 그치, 꼭지 이응, 요, 듀 할 때. 하나 더 없나, 여기? 반치음은 없나? 여기 반치음 없어요. 그쵸? 세종어대 훈민정음에서는 반치음은 안 나와요. 밑에서는 반치음 나오지? 네. 이렇게. 이것도 찾아보셔야 하는 얘기야. 생각보다 우리 알고 있는 개념은 있지만 반치음이 여기 없어. 세종어대 훈민정음 여러분들 배우는 내용에서는 안 나와요. 알겠지? 그러니까 위에서 이 반치음의 소멸을 찾을 수 있다 이러면 얘는 틀린 게 돼버려 오히려. 알겠지? 자, 스물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이거는 스물은 무슨 모음함? 원순 모음함. 원순 모음하는 물, 불 다 이것도 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서르를 서로로 쓰는 거는 뭐가 지켜진 거고 뭐가 안 지켜진 거니? 모음 조화가 지켜진 건 어디? 중세국어. 얘는 오히려 현대국어에서 좀 흔들림이 있었죠. 다시 모음 조화 얘기하면 양성모음, 문성모음이 뭔지 따져줘야 되죠. 양성모음, 음성모음.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판별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사사분면을 그린 다음에 이쪽 방향이 양성모음이야. 오나 아, 그리고 아래야. 이쪽 방향이 음성모음이에요. 어나 그리고 똑같이 맞춰서 쓰자. 우나, 어나, 은. 그래서 요 글자가 사라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대응되던 게 어떻게 되니? 깨지지. 그래서 모음 조화가 흔들리는. 오케이. 자, 1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많은 개념들이 나오네요. 자, 1번 문제에 대한 개념, 관형격 조사에 대한 개념이죠. 관형격 조사 기억나? 뭐가 있어? 의, 치오. 언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얘는 왜 또 이렇게 차이가 나? 모음조화 때문에. 모음조화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럼 시옷을 쓰는 경우와 안 쓰는 경우가 있네요. 시옷을 쓰는 경우 누구한테 시옷을 붙여줘? 무정명사. 무정명사는 뭘 무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 사물. 그리고 식물까지도 얘기해줘야 돼. 알겠지? 식물 감정은 있다라는 건 현대인의 관점이고 옛날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높임의 대상. 높임의 대상한테 쓰이는 거예요. 의는 유정명사. 유정명사는 동물, 사람. 부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부처 이렇게 써야 돼. 알겠지? 높임의 대상이니까. 나라니까 이거는 무정명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시옷을 붙여야 됩니다. 자, 2번. 중국과 달러로 해석되면 A는 지금의 비교부사격 조사의 역할이다. 맞는 설명.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 자, 뜻은 목적격 조사 을을 결합한 것으로 봐 어간의 형태를 밝혀줬고 있다. 어간의 형태를 밝혀줬고 있다? 이거? 뭔 얘기야 도대체? 아무 말 대잔치. 답은 3번. 소리 나는 대로 또 적고 있죠.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여기 어간이 어디 있어? 어간도 없잖아. 이 글자는 어간이 없죠. 뜻이라고 하는 뭐예요? 체언과 을이라고 하는 조사죠. 이거니까 어간의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4번 같은 경우 불쌍하다, 가엾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가엾게 여기다라는 의미로 지금은 예쁘다라는 의미로 의미가 변화했죠. 의미가 변화 중에서도 이동했어요. 의미의 이동. 변화 안에는 축소, 확대, 이동이 이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동했다라는 거 조금만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의미 파트에서는 의미 변화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의미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요. 의미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요. 의미가 아예 이동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축소하는 단어도 혹시
무슨 단어가 있었니? 놈, 또 말씀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축소된 사례에 속해요. 의미가 이동하는 경우는 어리다, 그리고 어여쁘다. 어리다라는 거는 옛날에 무슨 의미였는데? 어리석다. 어여쁘다는 불쌍하다, 가엾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아유, 어리고 예쁜 놈들, 어리고 예쁜 여러분들. 갑자기 이상해지지 느낌이. 그 느낌 이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중세국어랑 현대국어랑 차이가 있구나. 선생님이 현대국어의 의미로 얘기한 거야. 자, 13번 갑시다. 요거 아니다. 요 쓰다에서 요 쓰다라고 할 때는 요 씀이라고 하는 거죠. 씀. 쓰다, 씀. 그럼 이때 명사형 어미 씀이라는 게 날로 씀에라고 하는 거잖아. 날로 쓰다. 날로 쓰다의 이 달을 음으로 어미 활용시킨 거죠. 그래서 이 어미 활용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아까 어감과 어미에서 지금 여기 명사형 전사어미 요 얘기한 거예요. 요 얘기. 명사형 전사어미 음이 쓰여서 명사형 어미가 쓰였습니다. 라고 설명한 거니까 이 부분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제일 또 어려운 부분이니까 5번 정리 잘 해주시고. 자, 이거를 원래 한 번에 다 할 생각은 없었는데 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죠. 6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번에 이제 또 이거 문제 되게 많이 준비해놨거든. 중세국어 문제는. 그럼 그 다음에는 틀린 문제 위주로만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풀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집에서 푸실 때. 알겠죠? 스스로 혼자 내가 이제 문제 들으면서 풀어와 라고 한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는 풀어와야 되는 거야. 자, 13번 봅시다. 중세국어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이렇게 4가지 형태래요. 현대국어에서는 몇 개 있니? 2개, 을과 르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형태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만 정리합시다. 조사의 이 형태. 이 형태라는 저 단어부터 좀 해석을 해볼까? 사람이 이름 같네. 형태. 이 형태. 무슨 의미일까? 맞아. 형태가 다르다. 조사가 형태는 다르나 근데 쓰임은 기능은 같다. 얘는 둘의 관계예요. 이 형태는 형태가 지금 달라. 2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르다라는 거야. 형태는 다르지만 쓰임의 기능은 같아요. 그래서 을이 쓰일 수 있는 자리에 르이 가서 쓰일 수 있니? 못 쓰이지. 을이 쓰이는 자리에 을이 가서 쓰일 수 있니? 못 쓰이지. 근데 둘의 차이는 왜 발생해요? 의문 환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의문 환경에 따라라는 말은 앞에 자음으로 끝났냐 모음으로 끝났냐 이 얘기야.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 우리 주격조사 자음으로 끝날 때 모음으로 끝날 때 그럼 걔는 다 이 형태예요. 이 형태예요. 주격조사 이랑 얘도 이 형태 관계예요. 알겠죠? 이 형태라는 개념을 이제 하나 정리해 주시는 게 좀 편해요. 의문 환경에 따라 형태는 다른데 쓰임은 같아. 그래서 얘는 둘밖에 없어. 우리 국어에서 목적격 조사 을. 근데 중세국어에는 을 4가지가 있대요. 왜 이렇게 4가지나 있을까? 오케이, 모음 조합까지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요 내용이 중요해요. 이 형태라는 걸 우선 개념을 하나 더 탑재하신 다음에 이렇게 모음 조합까지 신경 썼구나. 각각 어떤 의문 환경에서 다르게 설명하지 설명하세요. 이거는 좀 이렇게 풀었으면 되겠지. 그 모음 조합에서는. 양성 모음에서는 음성 모음에서는 혹은 받침이 있는 양성 모음에서는 받침이 없는 음성 모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술형을 나온다고 한다는데 지금 서술형 안 나오니까. 자, 14번 문제 갑시다.
해당하는 어휘의 뜻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맞아요. 이러면서 쓰던 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쓰던 말이 사라졌다. 그리고 해석까지로 한다면 요 전차라고 하는 거는 까닭으로 바로 해석해 주세요. 자, 하리라라는 단어는 많다라는 단어지. 근데 우리 현재 요 전차라는 단어, 하다라는 단어 쓰니 안 쓰니? 안 쓰죠? 답은 그래서 1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는 용비어청가. 1번부터 보자. 중세의 훈민정음을 사용하던 모습과 함께 세종대왕의 창제정신이 드러난다. 뭐 맞는 거 같네요. 동국정음식 표기를 사용하였고 맞니? 표기 규칙에 따라 종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리값이 있는 이응이 사용되었다. 소리값이 있으면 안 돼. 없느냐. 이 이응은 소리값이 없는 이응을 쓴 거예요. 답은 그래서 2번이 잘못됐죠. 자, 이거는 진짜 치사하지 않니? 이렇게 한 글자. 소리값이 없는 이라고 하면 이건 맞게 돼버리지. 근데 소리값이 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네요. 이런 거 잘 판단해줘야 돼. 자, 용비어청가로 조선공부의 정당성 밝혔고요. 송축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으로 창작한 최초의 작품입니다. 선생님, 최초의 작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내가 뭐 했다고 했어? 테스트. 제일 처음 테스트 했으니까 제일 처음 지은 거야. 자, 4번에 조선의 영원을 기원하는 마음. 비유와 대꾸, 비유, 뿌리 깊은 나무는, 그쵸? 또 샘이 깊은 물은 다 우리나라 국가를 의미하는 비유법이 쓰인 거고요. 그리고 1행과 2행이 서로 대꾸가 쓰였고, 한자어도 없지. 그래서 문학성이 높다. 문학성이 높다라는 말로 다시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은. 2장만 문학성을 우리가 따져줘요. 자, 가나는 표기할 수 있는 종성으로 8개 자음을 사용하는데 이거 무슨 법? 종성법. 근데 어디서 예외가 보였어? 나에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쵸? 예외가 보이기도 한다. 자, 16번까지만 합시다. 주격조사가 이 3가지 형태 이제 눈에 보이죠? 3가지 형태. 이번엔 자, 풀어봅시다. 기다릴게요. 답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나씩 따져가면서. 안 푸신 분들도 있어갖고 푸는 시간 드릴게요. 답만 체크하지 말고 모든 선택지를 다 분석해보라는 얘기예요. 풀어보라는 얘기는. 1번에서는 백성 2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억 맞니? 네. 제 앞에 자음이 쓰였으니까. 2번에는요. 홀빼는 다 플러스 2점. 네. 그러면 니은에 해당하는 경우 맞네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네. 66은요? 맞아요. 맞네요. 자, 여기 2가 쓰인 게 맞고 앞에 자음이 있었으니까 기억이 맞네요. 내희는요? 아니요. 이거는 여기서 우리 하나 알아야 되는 거 히읗 네. 종성체형. 자, 네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네. 히읗으로 끝나는 체언들이 종종 나와요. 돌, 살, 네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이런 히읗은 평소에는 없다가 조사와 결합될 때 종종 이렇게 표시가 뿅 하고 나타나지 또는 단어가 결합할 때. 그래서 여기는 여기가 잘못됩니다. 답은 4번. 불휘는 무슨 단어? 뿌리. 뿌리는 뒤에 뭘로 끝났어?
2로. 그러니까 여기는 2로. 없겠죠. 이렇게. 자, 답은 4번으로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